안녕들 하세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침에는 저는 항상 전국적으로 이렇게 특히 청소년을 위해서 강의를 많이 다니는데 여기 이제 오후에 강연이 잡혔다 그래가지고 오전에 청주 공고에 가서 1학년 상대로 한 400명씩 놓고 하면서 조금 기가 뺏기고 왔습니다. 그래서 참 애들이 힘들다. 제가 전국에 다니는 것도 참 보면은 저는 미국에서 오래 살다 저는 교육학자가 절대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애를 키우면서 애들을 막 이렇게 같이 교육자 시킨 사람들 아닌데 한국에서 보니까는 거기서 자라는 애들과 여기 자라는 애들 보면 너무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참 우리 애들 보면 너무 불쌍하다. 그죠?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근데 또 설령 그러한 고통을 견디고 사회에 나갔을 때 저는 많은 청년들, 직장인들 만나고 멘토링 할 기회도 많잖아요. 근데 참 걔네들 보면 삶이 참 우리가 그런 행복한 삶 아니면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그냥 감내하고 고생하고 해야 되는데 또 사회 나오면 또 쉽지가 않은 거야. 그죠? 그래서 얘네들에게 진짜 저는 우리 교육이 정말 잘못돼도 너무너무 많이 잘못됐다 하는 걸 느껴요. 저희가 되는 그 시절하고 너무나 많이 나쁜 쪽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들에게 그 가운데서 어떻게 좀 희망 좀 주고 용기 좀 주려고 제가 이제 전국을 한 120회는 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중고등학생들하고 나머지는 옛날에 성인 강의 많이 했어요. 근데 성인 강의를 하라 되냐 보니까 그렇게 변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돈 벌러 다니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성인 강의는 별로 안 하고 요새는 이제 주로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진로부장 선생님, 그나마 청소년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런데 오래면 제가 마다않고 갑니다. 오늘도 우리 학부모, 여기 지금 학부모님이 거의 대부분이시죠? 여기 학교 선생님들도 계세요? 손들 한번 들어보세요. 맞죠? 이런 선생님들한테 학부모님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강의를 통해서 참 이게 의식이 깨져야 되는데 과연 깨질까? 저는 거기에 회의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들은 사명의 끔을 놓으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나마 또 일년에 이만큼이라도 희망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공의 세븐 키워즈라고 제가 이걸 청소년들에게 가서 하는 저건데 사실 제가 TV에서도 부자들의 자녀 교육 방법해서 1시간씩 강의한 것도 있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담아가지고 주로 교육에 관련된 그 얘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들어주세요. 저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맨손으로 걷도 그죠?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으로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장본인이죠. 어떻게 그런 성공이 가능했는지 맨손으로 가서 그죠? 여러분 자녀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죠, 그죠? 근데 맨손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무 그냥 우리 애 해주면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맨손으로 가서 그리고 큰 성공 거두고 거기서 화려한 삶을 살다가 왜 한국으로 왔는지, 그렇죠? 또 한국에 와서 내가 왜 여기도 한국에서 돈 많으면 살기 최고예요, 그죠? 최고인데도 제가 이렇게 지방을 다니는지 이런 궁금증을 풀어줄 동영상 제가 가져왔는데 이거는 제가 한 5년 전에 어떤 교수님이 우리 젊은이들, 청소년들 정말 닮고 싶은 사람, 롤모델 하면은 주로 외국에서 찾는데요.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그래서 저도 그런 청소년들이 롤모델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책을 써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책을 내고 그걸 통해서 많은 강연을 하다가 서울여자대학교 갔더니 서울여대에 있는 학생 영상동원에 있는 학생들이 내 책을 보고 그 다음에 사진을 와가지고 동영상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그걸 잘 쓰고 있는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기 이 나눠진 자료에는 뭐 행복을 주도하는 삶 해가지고 이렇게 프린트물이 나갔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강연할 때는 일방적으로 이렇게 막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소통 강연. 물론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다가가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또 제 말에 공감하는지 항상 눈을 이렇게 제가 쳐다보면서 또 질문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질문하면서 답도 끌어내고. 알고 보니까 여기 보니까 이 질문지가 막 유출이 돼가지고 강연 제목을 바꿨습니다. 행복을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좀 더 포커스를 주기 위해서 성공의 7 키워드.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질문도 할 거예요. 제가 이 밑에 쓴 것도 저기 쓰면 좀 멀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여기 청주에 계신 분들 다 아름답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좀 가까이 보려고 또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그 뒤에 계신 분들은 눈이 안 보여요. 그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제가 질문을 많이 답하는데 내가 눈이 거기까지 왔고 목이 아파 이게. 그러니까 여기 자리가 많이 비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3줄만 일어서서 앞으로 오시면 꽉 밑에 찰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잘생긴 강사 볼 일 거의 없습니다. 가까이 보세요. 양이면. 그 3줄만 다 일어나서 앞에 오시면 다 앉을 자리 있습니다. 앉게 좀 편히 좀 제공하시고. 부모님의 자녀에 대한 가장 좋은 교육이 뭐라고 하세요? 부모 역할. 뭐겠어요? 솔선수범이요. 그죠? 몸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예,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이상 좋은 교육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3줄 다 이렇게 나오죠. 거기 안 일어서는 분들은 뭐예요, 도대체? 예, 거기 한 줄 옆에 눈치 보지 마시고, 여기 빈자리 많습니다. 앞에 쭉 가서 좀 채워주시면은 훨씬 이렇게 좀 아늑하고, 예, 좋을 것 같아요. 눈치 보지 말고 오세요. 거기 3줄이라고 하는데 거기 딱 버티고 앉아 계신 분들은 뭐고, 응? 저는 참 느끼는 게, 한국에 와서 느끼는 게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좋은 게 많죠. 그죠? 근데 숙기가 없어. 어른들도 정말 숙기가 없어요. 그렇죠? 당당함이 없어.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 교육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당하고, 그렇죠? 끼 있는 애들을 만드는 것이, 그게 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암만 공부 잘하면 뭐예요? 그죠? 암만 사회 나가서 쭈삣쭈삣쭈삣하고. 그죠? 그래서 부모님들 부처가 숙기 있게, 끼 있게 보여주셔야 돼. 그렇죠? 지금 다 나오려는데 그냥 날려 놓치면서 아직도 안 내려온, 예.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됩니다. 참, 못 말리셔. Anyway.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제가 좀 질문을 하는데, 여기 조금 질문이 노출된 것도 있어. 그 중에 몇 가지만. 그래서 이제 그건 하고, 자. 여기 답이 있죠, 그죠? 네. 가난이더라. 그죠? 제가 얼마나 재직에 우리 집이 가난했으면 저는 오형제였어요. 누님이 셋이고 남동생 하나에, 아버지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세검정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 자문이라고 그래서 청와대 뒤에 북한산이 있고 북한산 뒤에 거기는 과수원밭이었어요. 과수원밭에 개울이 흐르고 거기에 과수원밭에 단칸방으로 새를 들어갔으니 전기도 안 들어오는데, 그런 데서 자라다는 거 상상이 안 가시죠? 뭘 그렇게 열심히 보세요. 오늘은 강연장이 아니고 공연장. 공연장 왔으면 어떻게 돼요? 우선은 핸드폰 좀 다 끄세요. 다 좀 끄시면서 다 끄세요. 제가 자꾸만 눈이 갑니다. 그걸로. 그쵸? 그래서 오늘은 공연장. 이따가 여러분들 열심히 해주시면 제가 100만 원 주고 배운 청소년들 마술도 배가졌고 노래도 또 해드릴 테니까. 자, 전화들 좀 다 끄세요. 네? 네. 자, 그래서 진짜 그렇게 가난했으면 초등학교에서, 저는 어머님이 이렇게 쪽상을 펴줬어요. 그때는 뭐 공부해라. 그래서 부모님이 5 형제 키우면서 먹을 거 없는데 공부해라, 공부해라가 없잖아.
참 좋은 시절이었어요. 그때는 학원이 있었습니까? 뭡니까? 그냥 쪽상 펴주고 하시면은 그냥 공부해야 되면 공부 좀 했고, 그래서 이제 개천에서 용이 나가지고 그때 경복중학교. 예. 근데 저는 나중에 봐도 제 머리는 평균작밖에 안 돼. 솔직히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아, 좀 머리 좀 쓰세요. 이렇게 쉬운 답을 내도 못 낮추면 안 되지. 예? 아, 제일 내가 싫어하는 게 뭐냐고. 공부지, 공부. 아이고. 우리 공부 재미없잖아. 그죠? 그런 쉬운 답도 막 질문할 테니까. 왜냐하면 그 공부라는 게 매일 주입식, 그죠? 왜 보고 외고 전부 때려 외워야 돼. 외가지고 시험 보고, 외가지고 시험 보고, 그거 즐길 수 있는 애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요새 애들이 학교 가면 힘들어 하는 거야. 신음하는 거야. 근데 옛날에는 우리 어땠어요? 그냥 예습 복습만 하면 됐어. 학원이 없었어요. 돈 있는 애들이나 담임선생한테 과외 좀 하고. 그런데 담임선생한테 과외했던 애들이 그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들어가는데 다 떨어지더라고. 그거 희한하지. 왜 그런지 아세요? 얘네들은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다 주어졌는데. 저는 어머님이 너무 고생하시니까 그전에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들어갈 때 누님 교복을, 누님은 숙명여고, 그죠? 짙은 청색 아니에요? 짙은 청색. 그때 바지 입었어요. 내가 깜장색, 그걸 줄여 입고 학교 얼마나 창피했겠어. 그죠? 그죠? 주눅 들었죠. 그래도 그때는 왕따는 안 시키더라. 네. 부모님 원망 많이 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네, 원망 많이 했죠. 그런데 나중에 내가 성공하고 보니까, 그죠? 이것이 부모님에서 이런 유산이 없었다면 오늘 있을 수 없었다. 여러분들 공감하세요? 제 말을. 왜냐하면요, 냉장고 오면 다 먹을 게 있어요. 그죠? 이쁘게 입혀가지고 학교 보내줘. 그것도 부족해서 그냥 애들을 학원으로 그냥 부모님이 일정 잡아가지고 학원으로 그 비싼 곳에서 보내줘. 애들이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깨달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그래서 이제 살면서 이렇게 보잖아요. 우리 이민 1세들은 맨손으로 가서 접시 닦기 하면서 밑바닥부터 저도 창고에서 일하면서 오늘이 있었잖아요. 그죠? 기댈 데가 없으니까. 예. 근데 거기 2세들은 가면은 부모님들이 다 해주니까 그냥 좋은 학교 다녀요. 사립학교 좀 사립학교 보내고. 학원은 없으니까 학원은 안 가더라도. 그리고 거기 학창시절은 전부 항상 펀이에요. 늘 생일 파티에, 거기에 학교의 학생들 1, 2, 3등 등수를 매깁니까? 그건 아세요? 학원이 없고 반에서 등수를 안 매겨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수미양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채점은 하지, 성적은 매기지만은 그것을 학부모님과 본인과 선생님만 알아. 그러니까 그 일 안에서 애들이 열등생, 우등생 구분이 가야 안 가요? 안 가요. 왜 그렇게 할까요? 네? 애들한테 공부해라 하는 부모님 난 못 봤어. 왜 그런지 아세요? 공부보다 애들이 더 중요한 게 더 있다고지. 공부, 학창시절에. 네? 매일 그거 가지고 그 재미없는 거 때려놓고, 그죠? 그래서 그 성적 잘 해가지고 결국 사회에 나와봐야 아무것도 쓸모없는 공부. 그렇죠. 네. 정말 참된 인성, 품성,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 그쵸. 자립심, 이런 게 키워주는 게 정말 공부 중요한 건데, 얘기가 좀 학부모 상대님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만 이게 제가 좀 약간 빗나갔는데, 그래서 거기 있는 2세들은 설령 좋은 대학은 나올 줄 알아도 거기에서 주류사회 나가는 애들 못 봤어. 네? 아버지가 무슨 조그만 신문사 하면 다 신문사 가가지고 할 일이 뭐가 있는지 다 그걸로 취직해요. 그죠? 그런데 부모님이
애들을 교육을 위해서 하여튼 이민을 왔어요. 와서 세탁소 하면은 그거는 진짜 빨래거리들 들어오면은 세탁기 돌려가지고 데리고 얼마나 그게 힘든 일인데요. 손이 많이 필요하잖아, 그렇죠? 딸애가 셋이는데 와가지고 고등학교 끝나면 와가지고 부모님 다 도와줘. 셋이면 오니까 그런 애들이 나중에 전부 스탠포드를 나오고 주류사회를 가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부모님이 고생하시면 얘가 삶의 의미. 저도 그랬어요. 어머님이 너무 고생하시는 거야. 그렇죠? 나는 빨리 사회에 나가서 큰 돈도 아니야. 호강이 아니라 난 어머님을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그러한 간절함이 어려서부터 있었다는 얘기지. 공감하세요? 그리고 제 말에 공감하시면은 난 여러분들이 제가 한국에서 생각한 건 미국에서는요. 잠깐 그쪽에 제가 미국 사람 좋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싫어서 왔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요만한 거 가지고 반응을 참 잘해요. 요만한 것은 와우, 그렇죠. You're amazing, you're very nice, you look pretty. 그런 표현을 너무 잘하는 거야. 근데 여기는 보면은 무표정에 그러고 좋은 것도 표현을 안 해요. 참 그러니까 참 삭막한 나라야. 삭막한 나라, 그죠?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자녀분들 나중에 어학연수나 유학 가잖아요. 제일 힘든 게 뭐겠어요? 그 사람들 문화 속에 어울려가지고 이 사람들이 보면 서로 굿모닝 하면은 굿모닝 sir 하고 말이죠. 그죠? Thank you, please를 하면서 와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 할 줄 모르는 거야. 네. 또 뭐 할 줄 모르는지 아세요? 제가 오늘 강연에서 뒤에 나오는 건데 앞서로 다 오늘 순서 바꿔서 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 과목을 좋아했어요. 영어, 수학. 나머지는 진짜 저는 강의실에 들어가려면 정말 듣기 싫은 그런 건 정말 싫었어. 그러니까 영어 좀 했어요. 그죠? 제가 처음에 미국 가가지고 학교 다닐 때 저 공부 안 했어요. 하기 싫은 거 정말 못하겠는 거야. 이게 또 얘기 좀 빗나가네. 네.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님이 너무 고생하시니까 어머님을 위해서 한번 좀 거기 있는 분들 계시니까 그냥 잠깐 목이 올라가. 이게 디스크 걸리겠어. 디스크. 진짜. 네, 이런 강연장이 이런 게 참 강연하기엔 참 나쁜 거세요. 그죠? 이렇게 돼야 되니까. 네. 네? 올라가서 할까요? 좀 멀어서 그럼 이 이쁜 눈들을 볼 수가 없잖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럼. 좀 멀잖아, 그죠? 멀죠? 이게 나요? 그러시구나. 그렇지 때문에.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 말았지? 무슨 얘기하다 말았죠? 이제 영어 수학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머님을 위해서 제가 한번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게 뭐예요? 중학교 2학년 때 공부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한번 그런 목적을 가져야 될 공부가 집중이 잘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는 재미도 있고 집중이 잘 됐는데 2학년 1학기 성적표를 받고 보니까 저도 놀랐어요. 1등한 거야, 반에서. 그래서 제가 제가 1등, 어머님이 진짜 눈물 흘리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그죠? 근데 그게 마지막이야. 왜냐하면 아버지가 바둑 좋아하시잖아요. 흰돌 까만 돌 옛날 분 다 그렇잖아요. 근데 바둑이라는 게 정말 재밌습니다. 빠져들기 시작하면. 그래서 빠져들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잘나고 누면 또 흰돌 까만 돌. 중3 때 거기서 고등학교 가려면 시험을 봐서 갈 때인데 여러분들 그 세대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천천 공부할 때 학교 가면은 진짜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하나도 안 들어오더라고. 콱 막혀. 그래서 공부를 못했어요. 또 고등학교 가서 왜 못했을까? 뭐 어때? 사춘기.
사춘기, 그쵸? 온갖 유혹이 많잖아요. 이성의 눈을 뜨잖아요. 그죠? 예, 이제 그러고 대학은 가긴 갔는데, 아유, 대학 가서도 정말 재미없는 과목 들어가서 앉아있으면 조음이 쑤셔서 못 앉아있겠어. 예, 뭐 생물, 뭐 화학, 무슨 뭐 사회, 역사,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딱 만나면 오늘 어디 갈까 해가지고 뭐 청평에 우리 데이트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군대 갔다가 오니까 오래는 데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설령 그때는 대기업이 별로 없었지만은 저는 제 생각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한 직장 가가지고 평생 동안, 옛날에는 그랬어요. 대기업 들어가면 평생 한 직장 있잖아. 그죠. 계장, 과장, 차장, 부장에서 쫙 있는데 그 안에서 앉아서 일하다가 숨이 막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저는 부모님이 미국에 가 계셨기 때문에 연구가 있어서 저는 미국에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간 거지. 그러니까 미국에 가가지고 우선 제가 머리는 컸는데 부모님이 돈도 없잖아요. 돈 벌고 싶었어요. 근데 뭐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선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시간당 3,000원 받고 큰 창고에서 집 날르는 일을 했어요. 자동차 부품이 트럭으로 오면 끄집어내가지고 멕시칸 흑인들하고 땀 흘려가면서. 근데 그때 같이 제가 그때부터 열심히 살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남들보다 열심히 일을 했어요. 남의 나라 가서 시간당 3,000원이든 내가 내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근데 일하다 보면서 평생 노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평생 노동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평생 노동할 수 없구나. 그쵸? 그럼 내가 오직 할 수 있는 게 또 뭐예요? 뭐가 있어요? 공부.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공부밖에 없는 거야. 네. 공부를 해서 내가 엔지니어가 돼야겠지. 평생 노동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오직 나의 탈출구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방학 학창 시절에서 그때가 미국 가서 엔지니어 꿈을 가진 거야.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루 8시간씩 땀을 흘리면서 서서 일을 하다가 집에 가가지고 목욕하고 밥 먹고 강의실에 가서 앉으면 하루 종일 서니까 다리가 피가 내려가지고 끊어지는 고통 있잖아요. 그런데 교수님이 얘기하는 게 하나도 귀에 들려 안 들려? 안 들어오는 거래요. 엉엉 울었어. 엉엉. 강의실 밖에서. 왜냐하면 이것만이 내가 살 길인데 내가 옛날에 왜 이렇게 공부 안 했지? 그죠? 그런데 참 희한해요. 우리가 절실해지잖아요. 절실. 이것만이 살 길이다 하니까 공부가 되더라 그거죠. 그죠? 우리 여러분 자제분들한테는 그 계기를 마련해주는 게 중요해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계기를 마련해 주지 않으면은 하다가도 얘네들이 좀 하는 것 같다가 지쳐서 쓰러지고, 그렇죠? 오래 지속 못해요. 그래서 그런 삶에 왜 공부를 하는 계기 마련해 주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교육의 넘버원. 삶의 계기, 왜 살아야 되는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깨달음 주는 거. 좀 큰 숙제죠? 큰 숙제. 한번 안고 가세요. 그래서 저는 엔지니어, 부모님이 학비를 1년 반이면 끝낼 수 있는 대학원 공부를 3년이 걸렸는데 정말 시간이 안 가. 하루 종일 노동하면서 학교 다닌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 시절 끝나고 드디어 대기업에 들어갔어요. 대기업. 거기는 북한하고 전쟁이 나면은 그 한 전시를 한 군데서 들여다보고 그 큰 전자통신 시스템에서 전시의 명령을 내려서 전군을 지휘할 수 있는 이런 큰 거예요. 500명이 모여가지고 제품을 개발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한번 대학원을 나갔다 해도 우리는 학사, 석사만 받고 뭐 해다 사회 나가면 어떻게 돼요? 새로 배워야 되거든. 그죠? 그러니까 500명이 같은 걸 한쪽 걸 만드는데 나한테 조그만 일 주는 건 당연하잖아. 요만한 일.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는 적어도 그럴 줄 알았어요. 야, 너 스티브 여기 잘 왔어. 요거 조그만이지만 조그만 일이면 참 중요한 일이야. 이게 어디에 쓰이고 왜 중요한지 설명해 줄 알았어요.
야야 요거 빨리 끝내줘. 요거 언제까지 끝내주면 요 일이 또 기다리고 있어. 이러는데 요 일 끝내주고 나한테 와가지고 일에 관심 갖거나 내가 무슨 일 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야. 아까 내 전화를 끊으시라고 그랬더니. 예? 우리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이럽니다. 첫 번째 퀴즈가 글로벌 인재의 조건. 딱 퀴즈를 내요. 그러면 자신감, 리더십. 아니야. 한국에서도 그거 다 필요해. 그죠? 그 외에 또 필요한 게 뭐야? 외국 사회 나갔으면 영어 아니에요. 영어, 여러분, 영어 있잖아요. 애들이 기초만 돼 있으면은. 전 그래. 쉬운 단어 1000개, 쉬운 문장 500개만 쿡 쑤셔도 나오는 문장 있잖아요. 예? What do you want to eat? Where are you going? 그쵸? What do you like? 이런 아주 간단한 거. 쿡쿡 쑤시면 나오는 것만 있으면은, 쉬운 단어 1000개만 있으면은, 외국에 가가지고, 원어민들만, 한국 애들만 멀리 하면은, 6개월만 한국 애들 멀리 하면 어떻게 돼? 천상 손짓 발짓 하면서 통화할 거 아니야. 6개월 있으면 유창해집니다. 그게 외국어예요. 얘네들 요만해서부터 그 비싼 과외 시켜가지고 써먹지 않으면 남아야 안 남아요? 남잖아요. 10,000개, 20,000개 단어 해야 그거 남아요? 안 해. 써먹을 수 있는 단어를 해야지. 그렇죠. 자기가 여기서 표현하고 싶은 게 있으면 컴퓨터 이렇게 스마트폰에 축 찌면 벌써 단어가 나오잖아. 그렇죠? 그걸 왜 해? 정말 소용없는 거예요. 물론 제2외국어 잘하면 좋지만은 또 얘기가 또 벗어났습니다. 네. 오늘 참 혼돈돼. 네, 이 청중이 학부모님, 선생님 하니까 자꾸만 얘기했으면 헛갈려 했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거기서 그런 일을 얘기해 줄 줄 알았더니 그러지 않는 거예요. 제가 시간은 3,000원 받다 13,000원을 받고 갔잖아요. 엔지니어의 꿈을 이뤘잖아요. 와, 들어갔더니 나의 존재감을 못 느끼겠는 거예요. 그쵸? 내가 있으나 마나한 존재같이 느껴졌을 때 그때 내가 느끼게 돈보다도 중요한 게 있구나. 돈보다도 중요한 거 땡땡땡 세자로 자존감. 누가 하죠? 그러니까 저렇게 답을 하셔야 돼. 네. 이따 나오시든지 지금 나오시든지. 네. 이거 책은 이렇게 여기다가 세이브해 놓겠습니다. 자존감. 여러분, 정말요. 제가 그렇게 엔지니어 꿈을 이뤘잖아요. 남들만큼 벌 수 있는 조그만 집을 살 수 있는 돈도 받는데 자존감은 없으니까 내가 있을만한 존재니까 직장 나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죠? 그리고 큰 기업에 갔더니 모든 게 천천히 돌아가는데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느껴지고 배움의 열정을 채울 수가 없는 거야. 직장 나가기가 죽기보다 싫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아파지더라고. 삶이 재미가 없으니까. 그 필링을 좀 아세요? 예. 그래서 좀 아시면 안게 좀. 고민이 됐죠. 이거 이러려고 내가 한 건 아닌데 이걸 어떻게 벗어나냐. 이걸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했더니 조그만 회사를 가면은 일자리가 많겠다. 조그만 회사. 물어볼 데도 없었어요. 그냥 단지 상식적으로 조그만 회사 가면 일거리가 많으니까 거길 큰 그 회사에서 탈출하려고 조그만 회사 간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갖다 두드릴 때 항상 겁이 많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죽는 것보다는 새로운 데를 모험이 돼도 가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신문을 찾아보고서 조그만 회사 간 그것이 이제 저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거야.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는 500명의 엔지니어가 한 제품 만드는 게 나 말고 엔지니어가 한 명 딱 떠 있어. 그쵸? 거기 취업하러 갈 때 능력 있다고 막 인터뷰하고 갔을 거 아니에요. 나한테 요만한 완제품을 혼자 만드는 거야. 광섬유를 써서 통신 제품 조그만 거를 안 해봤잖아요.
겁이 벌컥 나잖아. 그잖아. 그런데 그 겁이 나더라도 닥치니까 그걸 물어가면서 그 배워가면서 내가 혼자 해나가는 참 재밌었어요. 그쵸? 배우니까 재밌더라고. 근데 저는 궁금증이 많아요. 왜 저한테 주어진 그만 하면 되는데, 옆에서 조금 해서 보니까 옆에서 제품이 생산되는 게 한 지붕에서 이루어지잖아요. 큰 데 가면 볼 수 없는 게, 제품이 이렇게 이루어지네. 그게 보이니까 그런 게 재밌었어요. 1년에 걸쳐서 제품을 개발해 놨더니 영업하는 사람이 날 비행기에 태워가지고 영업 지원을 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고객에서 이 제품을 살 때는 제품의 사양에서 자세히 알고서 물어보고 살 건데 그 영업하는 사람들은 나만큼 모르잖아. 그래서 비행기에 타고서 그때는 우리나라에 국내에 비행기가 안 뜰 때예요. 그걸 통해서 이곳저곳 여러 주를 다니면서 큰 세상을 보게 된 거지. 예. 영업이 이렇게 이루어지네. 예? 영업이라는 소리 들어보지도 못해. 이런 거네. 제품이 고장나면 누가 고치러 갑니까? 제가 고치러 가는 거예요. 1인 맨역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1인 맨역을. 그죠? 내가 정말 거기 그 큰 기업에서 진짜 좌절을 하고, 하나의 아무 티끌 같은 부속품 같이 해가지고 죽기보다 나쁘 싫었는데, 내가 단지 조금 해서 감으로 해가지고 삶이 180도로 전환이 된 거야. 그죠? 지옥과 천국 아세요? 네. 지옥과 천국이 따로 없더라고. 너무 신났어요. 배울 게 많았어요. 그죠? 네. 근데 거기 가서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요새 구직난 아니에요? 구직난. 암만 요새 서울에 있는 중점대학이라고 좋은 대학 나와도 대학교 졸업하면은 사회에서 취직할 수 있는 데가 반밖에 안 됩니다. 그 반도 그 안에 반이 비정규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런 비정규직이 무슨 어는지 아시죠? 예.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랬나? 그런데 이제 거기 가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구직하는 날인데, 저도 요새 사람을 많이 쓰거든요. 강사니 뭐니 채용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일을 갖다가 와가지고 정말로 기대 이상으로 해주는 친구들이 많지가 않아요. 구직은 있지만은 실제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그러한 인재는 정말 찾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그런데 여러 가지 일을 갖다가 이것저것 일을 멀티플레이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거의 찾기 힘들어요. 근데 아까 이제 거기 멀티플레이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됐을까요? 예? 훌륭한 사람. 예?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거 받으실 수 있으시죠? 일어나셔서. 여러분,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그죠? 예. 제가 처음에 거길 갔을 때는 나 말고도 올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죠? 하나의 조그만 의뢰 존재, 요새는 가벌이라고 막 신문에 많이 나대. 가만히 보니까 1인 면역을 하니까 거기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 사장이 내가 거기서 다른 회사를 가버리면, 특히 경쟁회사로 가면은 초상집이 되겠지. 그죠? 갑과 을의 존재가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 욕심 많잖아. 가만히 보니까 나가 없으면 힘들 것 같아. 어떻게 했을까요? 돈 좀 더 주세요. 줘요, 안 줘요? 주더라고요. 한 6개월 있다가 또 한 번 해봤지? 한 번 오면 용기야. 진짜 줘요. 2년 반 만에 월급이 배로 올랐어요. 배로. 그러면 거기서 인정받았죠. 돈도 받죠. 신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호기심이 많다 그랬죠. 호기심, 궁금한 게 많아요. 왜 저한테 주어진 일만 하면 되는데, 저는 주위에 있는
다른 조그만 경쟁회사들이 뭐 만드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냥 시키지 않아도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 회사들의 제품 사양을 하기 위해서 스펙을 갖다 놓고 그냥 들여다본 거야, 처음에는. 내가 하는 거 비교해보고, 이 회사는 이런 거 만드는구나. 거기서 한 2년여 일하다 보면은 그 산업에 대해서 이제 훨씬 많은 걸 파악하게 되잖아요. 그쵸? 내가 또 개발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주어진 그 개발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이 고객에서 어떤 제품을 만들면은 이런 데하고 차별화된 제품이 될까 하는 걸 그냥 고민해 봤어요. 그때 나는 창업의 창자도 모를 때야. 요새 뭐 창업하지만 그때는 그게 참 드물 때인데 그냥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딱 부숴보니까 맞아. 이런 제품을 좀 만들면은 이 경쟁에서도 차별화될 수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겠네. 그런 생각이 확 꽂히더라고. 그걸 멋있는 말로 하면 뭐라고 그래요? 예? 아니, 확 꽂힌다 그러는데 무슨 도전이야? 필이 어떻게 와? 필이. 예? 필이 뭐라고 그래요? 예? 우리 자녀들하고 좀 소통하려면은 얘네들 쓰는 말도 좀 쓰셔야 돼. 필이 꽂힌다 그러는 거야. 필이 꽂혀. 그죠? 근데 저는요, 필이 한번 확 꽂히면은 뭘 해야 될까요? 아니, 좀 멋있는 말로. 참나, 진짜. 이러니까 자녀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야. 필이 꽂히면요, 저질러야지. 저질러야죠. 그쵸? 생각해보세요. 하고 싶은 충동이 일었는데, 그쵸? 예. 안 저지르면 어떻게 했어요? 매일 그것만 고민하면은 평생 얼마나 후회될 거야. 그다음부터 저는 직장 나가더라도 재미가 없어졌어요. 하고 싶은 충동이 있는데 그걸 못 채우니까. 그죠? 그래서 내 아는 친구한테 물었어. 나 이러이러한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 해봐. 할 수 있어. 나한테 용기를 주더라고. 그래서 1억 원을 마가지고 착오로 들어갔어요. 근데 내가 큰 기업에 있으면은 창업의 기회가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조그만 데 있다 보니까 거기에 개발, 생산, 영어 지원, AS, 재무 다 그 부서가 그 안에 다 있으니까 교과서에서 학교에서 못 배우던 것을 그 안에서 조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걸 어렴풋이나마 알게 된 거지. 그리고 경쟁회사가 조금 난 제품이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을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안 저지르지 않으면 전 미치니까. 그래서 무모하게 1억 원을 막아주고 착오를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그것이 물론 가가지고 얼마나 고생 많이 했겠어요. 경영의 공짜도 모르면서. 그런데 한국 사람 말이죠. 저는 예전에 성공했을 때, 저는 한국 떠날 때 저는 한국에 다시 오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돈과 백이 없으면 서러운 나라. 제게 미국에 이제 비자를 받으려고 여기 광화문에 있는 대사관에 갔잖아요. 줄을 서가지고. 거만하게 생긴, 아주 얼굴이 그 비호감 있죠? 비호감. 여기 있는 분들은 하나도 그런 분이 없는데, 탁 앉아가지고 여권을 가지고 이렇게 보였더니 이걸 쓱 보더니 바닥에다 툭 던져. 이야, 그때 젊은 혈기를 죽이고 싶었어.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같은 동포끼리. 그쵸? 그 비장한 마음을 가지고, 그죠? 그 전쟁터에 나가시, 예?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게 우리나라 한국이었어요. 다시 나라 안 온다. 그랬더니 외국 나갔더니, 예, 나라가 못 사니까, 그죠? 인종차별 있어요. 머리가 까마면 미국에서, 아니, 일본에서 왔냐? 아니, 한국에서, 북한에서 왔어? 남한에서 왔어? 북한과 남한도 구별 못하는 그 시대. 그렇죠. 그러다 한국이 잘 살기 시작하니까. 현대 자동차가 굴러다니고, 그렇죠. 삼성 TV가 팔리고, 우리나라가 올림픽 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옛날에는 Are you Japanese? Are you Korean? 진짜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애국자예요. 애국자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애국심이 발로로 여태까지 여기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봉사가 되는지도 몰라.
Anyway, 또 얘기가 좀 벗어났어요. 근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나중에 우리 한강의 기적들은 한국에 보니까 정말 많이 변했어요. 어떻게 이런 한강의 기적이 도저히 20년 전에 제가 일본에 사업하러 다니면은 우리나라하고 너무나 격차가 커가지고 너무 부러웠어요. 우리나라 제 삶에는 생애 이런 일본과 같이 경쟁할 수 있는 뭐 소니나 이게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맞잖아. 대단한 민족입니다. 한국이. 그래서 맞아. 우리 한국이란 코리안이라는 민족은 정말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유태인보다도 더 위대한 민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성공에도 그렇죠. 전 머리가 특별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공부 잘한 거 아니에요. 네. 단지 하고 싶으면 못 참어. 뒤늦게나마 노동할 수 없으니까 공부해야 되겠다. 대기업 같더니 이건 삶이 아니네. 그래가지고 변신을 구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조그만 회사 가가지고 삶을 찾고 야 이거 신나네. 그러다 그걸 끝나는데 뭐예요? 또 호기심의 발로로 인해가지고 저지른 거야. 그게 오늘이에요. 제가 아까 기업의 기자도 몰랐어요. 경영이 뭔지도 몰랐는데 한국 사람은 어디다 던져도 살아납니다. 이 생명력이랑 한국 사람의 생명력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공감하세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이 엄청난 한국인의 피를 가졌다는 거 한번 아셨으면 좋겠어. 공감 못하세요? 아니 정말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나중에 보니까 내 속에 한국인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구나. 전 제 말이 여러분들 위해서 하는 얘기 같지 않죠? 제 말에는 항상 말 한마디마다 진심이 담겨 있는 걸 읽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예요. Anyway, 그래서 들어가서 얼마나 시행착오가 많았고, 그렇죠? 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한 가지 장점이 있어요. 모르는 건 무조건 물어봅니다. 직원들 쓰더라도 그 사람들이 마케팅 영업이면 난 모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뭘 하는지 하나하나 깨묻는 걸 잘해요. 캐묻는 걸 잘해요. 질문을 잘 던져요. 고객한테 찾아가면 당신 필요한 거 뭐야? 내가 해줄게. 이러면서 늘 배웠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전 질문을 잘해요. 한국에 와서도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제일 힘든 게 한국에 와가지고 제 강의 TV에서 많이 안 보셨어요? 네? 한국에 와서 제일 힘들었던 거. 무반응도 무반응이고 무표전이고 사람들이 만나면 질문을 안 해요. 물어보질 않아. 그렇죠? 사람들이 암만 성공하면 뭐예요? 남들이 알아줘야지. 그렇잖아요. 저는 10년 전에 제가 가올 때마다 10년 성공인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미치겠는 거야. 그럼 사람 만나가지고, 그렇죠. 당신은 요새 사업 잘하세요? 뭐 신나요? 그러면, 네. 그러면서 얘기 좀 해주고, 당신 요새 한국에 왜 왔어요? 한마디 좀 물어보면 나도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질문을 안 해요, 우리는. 진짜. 이러다 이게 또 소통 강연으로 빠질까봐 걱정이 되는데. 좀 질문하네. 우리가 사람이 왜 만납니까? 왜 만나요? 남자 제3자 얘기하려고 만나요? 남자들은 술 마시면서 군대 얘기하려고 해요? 제3자 얘기에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렇죠?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자기의 생각을 갖다가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자기의 신나는 삶을 나눌 수 있는 그게 진정한 만남이 아니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누구하고 만나더라도 진짜 만나면 할 얘기가 전 질문이 수백 개 있어요. 어느 누구하고도 만나면. 그렇죠. 그 자녀 얘기부터 옛날 결혼 얘기부터 오늘 학교 다니고 뭐 해가지고 얼마나 그 삶에 대해서 알 게 많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학교를 많이 다니잖아요. 학생들하고 어떤 때 좀 힘든 경향도 있어요. 공고 애들 같은 애들, 뭐 남자애들.
여학생들은 하면서도 막 신나고 막 기받고 막 그러는데,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저는 원치 않는데 교장 선생님이 또 점심은 대접한대. 그럼 교장 교감해가지고 막 가잖아요. 아, 그럼 나한테 얼마나 질문할 게 많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쓸데없는 자기 그런 얘기 하는 거야. 미치겠는 거지. 진짜 그래요. 그럴 땐, 야,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너무 힘든 거야. 네, 그래서 이제 얘기가 조금 빗나갔습니다만, 진짜 우리가 질문을 많이 하고 소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 자녀분들 진짜 소통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소통하는 법. Anyway.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정말 한 번도 아닌 두 번의 성공. 제가 두 번째 회사에서는 미국 사람은 1200명을 거느렸어요. 그것도 대학 나온 사람들, 전국에 60개 지사를 두고, 야, 이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Anyway. 그래서 이제 됐다. 그건 이제 제 스토리였고, next question. 이건 또 여기 나왔더라고요. 정말. 삶의 목적, 그죠? 왜 태어났어요? 그죠? 공부하려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 밥 세끼 먹으려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안정된 직장을 위해서 태어난 건 절대 아니에요. 그죠? 네? 돈 벌려고 태어난 거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다 삶은 행복해야 되는 거야. 제가 이 자리에 왜 왔을까요? 네? 여러분들 위해서? 아니에요. 내 행복이야. 가장 이타적인 것이,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 나를 위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 오래는데 많으니까 행복해요. 네. 여기 뒤에 있는 분들이 열 꽉 채웠을 때면 조금 더 행복했을 거야. 네. 그죠? 그래서 저는, 이 나이에 참 오래는데 많아 좋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저래서 행복해 하시면 참 좋아요. 그런데 이 안에서 항상 올 때마다 과연 내 강의를 듣고 이분들이 의식이 변할까? 난 가장 우리 교육의 문제점은, 물론 지도층들 문제점 진짜 몰라요. 그렇죠? 너무 잘못된 이 사회 구조 속에서 치열한 경쟁에 치몰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참 또 하나의 큰 그 요인이 어디 있을까요? 학부모들의 무지. 학부모들의 무지예요. 그죠? 부모님들이 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또 일말의 희망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삶이 변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교육이 애들을 갖다가 자살로 치몰리게 하고, 그렇죠? 자살 충동이 있는 애들은 거의 다고, 그 중에서 용기 있는 애들은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들은 모르시는 것 같아. 정말 그런 그 교육사에 이러고 나서 애들이 그 세장 안에 갇혀가지고 그냥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아니면 학원을 치몰려가지고, 요새는 밤 10시면 학원이 문 닫대. 예? 와가지고 그것도 무작하면 또 밤늦게까지 하고서 몇 시간 자고, 그게 삶이냐 그거냐. 삶이. 그죠? 아니 어떻게 세장에 가다 놓고서 호를 나르라고 그래. 나를 수가 없죠. 나를 수가 없어. 그게 지금 우리나라 교육 현실인데 우리 부모님들이 잘못이 크다 그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간단히 얘기를 하려는데 자꾸 얘기가 벗어나가지고 할 얘기는 많고 시간은 짧고. 자, 미국의 교육 문화 간단히 얘기 드릴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는 학원이 없어요. 1, 2, 3등 등수를 안 매겨요. 왜냐면 왜 그 안에서 우열을 가립니까? 그렇죠? 예. 쟤는 공부 잘하네, 못하네. 애들 요만해서 좌절을 맛보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는 교육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과제물. 매 시간마다 재밌어요. 새로운 걸 계속 만드니까. 외는 교육은 없어요. 외질 않아. 제가 처음에 미국 가가지고 수학을 잘했어요. 영어 수학. 15 곱하기 15 딱 나오잖아요. 몇 개인지. 그죠? 몇이에요? 225 딱 나오잖아요. 거기는 99 했더니
뭐 어떻게 해요? 괴장교 끈애들, 야 짜시들 이거 참 머리 나쁘네. 아니야. 얘네들 외는 교육을 구구단을 외결하지 않아요. 다 있는데 왜 외냐고요. 그러니까 외질 않고, 그죠? 그 안에서 항상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요. 그죠? 학원이 없으니까 집에 일찍 들어와요. 숙제도 별로 없어요. 거기는 시험을 보면 퀴즈. 그날 공부한 것을 이해했나 해서 그 자리에서 퀴즈를 봐. 이해했나 안 했나?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에 스트레스가 없어요. 근데 프로젝트는 많이 내죠. 프로젝트. 그래서 어떤 책을 읽어가지고 자기가 독후마를 발표한다든지, 부모고 여행을 했으면 자기가 여행지에 대해서 자기가 글을 다 써가지고 그걸 포스터를 만들어서 와가지고 자기가 또 여행에 대해서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해요. 그게 이제 교육이야. 그게 재밌잖아. 방학이 2달이면 애들이 학교가 못 가서 안달이야. 왜냐면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에서 정말 차이가 생기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거기는 애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행복한 인격체야. 그 안에서 애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게끔 온갖 기회를 다 줘. 김연아 아시잖아요. 김연아가 어렸을 때 어머니 나 스케이트장 갈래요? 그랬을까요? 아니지. 영어 학원 보내는 대신에 어머님이 애를 스케이트장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얘가 거기서 안 나와. 좋아하니까. 그쵸? 그러니까 계속 보냈다 거기서 재능이 발견돼가지고 오늘 김연아가 나오듯이. 이 애들의 재능이 뭔지, 좋아하는 게 뭔지를 발견하게끔 해주는 게 교육이라는 그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근데 우리는 이거하고 너무나 행복한 게 아니라, 그죠? 우리는 그냥, 무조건 어떻게든지 거기 대학 가야 돼. 그쵸? 네. 무조건 대학 가야 돼. 근데 그렇게 대학을 가가지고, 요새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카이스트나, 그래서 특목고 학생들 있잖아요. 특목고 학생들. 제가 얼마 전에 육군 사관학교 가서 강의를 하러 갔더니 거기 교장 스님이 그래요. 야, 우리 이 사관학교에 3분의 1이 30%가 특목고 출신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군대 가면은 머리 쓰면 절대 안 돼요. 거긴 머리 쓸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군대라는 곳은 무조건 따라야 되는 곳이야. 그걸 안정된 직장이라고 하지 23대 1의 경쟁을 벌여서 군대를 보냅니다. 그죠? 카이스트 나와도 공무원 돼요. 공무원 하라고. 이게 부모님. 네? 안정이 뭐라고. 근데 그게 행복합니까? 결국은 행복이 어디서 오느냐. 본인이 하고 싶은 일, 본인이 좋아하는 일, 그죠? 그걸 시키는 것이, 그걸 찾게끔 해주는 것이 진정한 교육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 박수 치신 분들은 한번 크게 변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박수 치시는 거예요. 제가 제 딸 얘기 좀 한번 할게요. 아이고, 시간이 참 이게, 저는 3시간, 4시간을 줘도 부족해. 제가 미국에서 이름을 스티브라고 줬냐 하면은, 미국에 가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이제 통성명을 하잖아요. 처음에 만나면, What is your name? 뭐, my name is 김윤종, 윤종, 김 그러면은 얘네 윤종이란 말을 발음을 못 하잖아. 기억을 못 하잖아. 그럼 외질 안 해. 그걸 일부러 외우려고 그래요. 그럼 나중에 김 그러면 기분 나쁘단 말이야. 패밀리 네임인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미국 이름 하나 짓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이름이 한국 이름이면서도 이쁜 노래 많잖아. 그러면 굳이 바꿀 필요 없어. 얘네들이 외울 수 있고 발음할 수 있으면. 그렇죠? 그렇다고 지금 당장 가서 또 뭐 우리 자제분들 또 뭐 이름 개명하지 마세요. 제 딸이 태어났는데, 우리 이왕 한국 이름이면서도 참 이쁜 이름이 뭔가 했는데, 그때가 1998년도야. 박세리가 혜성같이, 박세리 아시죠? TV에 나와가지고 막 골프 세계에서 막 그냥 우승을 막 하는 거야. 와, 너무 감동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시대가 오는 거라. 개인 경기에서 우리나라 사람은 너무 열등해가지고 절대 우승 안 되는 거는 경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감격해서 눈물이 날 정도로. 세리? 이쁘네. 그래서 딸 이름을 김세리. 네. 김세리 얘기 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얘는 어려서부터 동물을 좋아해요. 그렇죠? 난 여러분들 자체분들이 뭘 좋아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물을 좋아하는 거야. 그 애가 동물을 좋아하니까 한 4살쯤 됐으니까 아빠 저 강아지 좀 사주세요. 그래서 야 강아지 네가 책임질 수 있을 때까지 못해. 왜냐면 생각해보면 집안에서 키우잖아요. 그렇죠? 목욕해주고 먹여주고 대부 나가서 오줌 누워야 되고 이거 보통 일이 아니야. 그랬어요. 7살이 됐어요. 거기서는 생일이면은 아주 그건 빅딜입니다. 빅딜이 뭔지 아시죠? 얘네들한테 큰 저거예요. 생일 때 뭐 해줘야 돼. 파티 열어줘야 돼. 저는 애가 셋 있어요. 애가 셋 있는데 학교 다니면 한 학년에 40명이야. 사립학교를 2번째 애들은 제가 2번 결혼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애들이 5이야. 네. 그러세요. 놀라세요. 네. 그래서 이제 2번째는 애들 사립학교를 보내, 처음에는 공립학교를 보내다. 근데 애들이 한 학년에 40명이면은 40번이 생일 파티가 열립니다. 매일 얘네들 생일은 큰일이니까. 누군 생일 해주는데 자기는 안 해줄 수 없잖아. 그럼 애들을 다 초대하면은 그 중에서 한 반 정도 와요. 그죠? 그럼 그걸 파티 열어주는 것도 보통 아니잖아요. 얘네들은 뭘 오면은 요만한 거 싸가지고 와요. 몇천 원짜리. 그런 걸 다 기록했다가 그것도 핸드라이팅, 손으로 적어서 무슨 선물 줘서 고맙다. 이게 부모의 역할이야. 그러면 3명이면 120회, 생일만 120번인데 반만 가 60번을 그걸 누가 대고 가요? 엄마, 아빠가 주말에 운전해서 하는 거야. 야, 정말 살기 힘든 나라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는 생일이 진짜 얘네들은 중요한 거예요. 애들 키우기 정말 힘든 나라예요. 그거 다 맞춰줘야 되니까. 그래서 한국 온 거예요. 네. 근데 얘네들이 이제 7살이 생일이 됐으니까 아빠, 저 이제 내가 책임질 수 있어요. 강아지 사주세요. 안 된다 할 수 없잖아. 책임질 수 있다는데 그렇죠? 전 더 잘 놓으라는 소리를 못해. 그래 좋다. 그럼 3가지 조건이 있다. 하나는 우선 강아지 집안에서 키우니까 크면 안 돼. 그죠? 크면 안 돼. 그 다음에 털이 빠지면 안 돼. 털이 빠지면 엉망되잖아요. 그죠? 순해야 돼. 어떤 개들은 손님이야 사람이 근처에 가지 않습니다. 예? 그 3가지. 그랬더니 알아. 그러면 뭐냐 그랬더니 시추 알죠? 시추. 얘가 아주 순해요. 그래 좋다. 그래서 이제 그때만 해도 인터넷이 저거 되어서 전화를 이것저것 패샵에 했더니 오렌지카에 한 1시간 걸리는데 있대요. 그래서 이제 애들을 몰고 다 갔죠. 갔더니 한 마리를 사러 갔는데 2마리 쌍둥이가 있는 거야. 그렇다고 야, 둘 중에 하나 골라 이럴 수 없잖아. 그죠? 그게 애도 내가 이렇게 눈치 보고 있어요. 그 마음 뻔히 알지. 그래서 결국 2마리. 한 마리를 사러 갔다가. 근데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애를 낳기 전에 이름을 적었듯이 벌써 이름을 다 적어가지고 한 거야. 나오면서 하나는 게리, 하나는 프레디. 이름을 적어가지고 나오는데 얘네들은 우리 딸애한테는 얘가 부모보다 소중하고 친구보다 소중하고 그죠? 형제보다 소중한 게 이 게리 프레드라.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얘가 동물을 좋아하니까 글이 눈에 띄면서부터 동물책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물책이 강아지, 고양이, 늑대, 말 뭐 많잖아요. 동물책이라면 다 좋아해. 근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학교 끝나면 2시, 3시면 오니까 그냥 책만 있는데 밥 먹을 때도 저녁 먹으면 야 얘기 좀 하자 그러면 책 붙들고 있어. 야 재밌지. 예. 그런데 참 애는 놀라운 게 말이죠. 애가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어가지고 계속 책을 읽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속독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점점 글이 같은 게 쉬워지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되니까 얘가 어른들 보는 책이에요. 그렇죠? 얘가 빠르고 글이 점점 그렇게 급삭 그렇게 되더라고. 그 다음에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와, 얘가 글 쓰는 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소설가 쓰듯이 그런 글을 표현을 하더라고. 어떤 단어 표현했으면 컴퓨터 딱 누르면 10개 단어가 있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제일 어울리는 단어를 써가지고 표현하는데 와, 애들이 감수성 아세요? 감수성. 얘네들이 어릴 때 그 감수성이 이렇게 예민하구나. 그 안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갖다 찾게만 해주면은, 그죠?
그럼 그 안에서 책을 갖다 그렇게 열심히 읽으니까 책인 게 미흡긴 했지만 어떻게 돼? 독해력 따로 할 필요 있어 없어요. 단어 따로 외울 필요 있어 없어요. 글 쓰는 거 따로 배울 필요 있어 없어요. 그것만 되고 났더니 공부 잘할 거 아니야, 자연히. 그죠? 그게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그게 자동적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수성이란 게 이런 거로구나. 애들은 어릴 때 자랄 때 정말 애들의 감수성이 예민한 것을 그냥 자극하고 감수성을 계속 키워나갈 수 있게 하는 게 환경이야.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요즘부터 애들이 좋아하나 싫어하나 학원으로, 선행으로, 그렇죠? 거기다 때려 넣어서 외해야 되잖아. 그죠? 그리고 거기다 미적분 공식 뭐뭐뭐 넣다 보니까는 감수성이 자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머리가 둔해지는 거야. 그 안에서 창의가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그죠? 그저 시험 보는 기계로 전락한다. 여러분들 정말 그래요. 나는 얘네들에게 자립심 있잖아요, 자립심. 이 앞으로 예기치 못할 그런 우리 여러분 대학교 나오면 사회에 던져집니다. 예전에 여러분 신문들 보시는지 모르겠어. 제가 1년 전에 한국경제신문을 봤어요. 거기에 봤더니 여러분 대기업들하고 공기업 가기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하늘의 별따기죠? 그게 여러분들 꿈이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임원들을 통해서 신문사에서 서베이를 했어요. 그랬더니 임원들 하는 얘기가 우리가 4명을 그것도 어떻게 해요? 4명을 뽑았어요. 그 1차, 2차, 3차 면접을 통해서 뽑았는데 뽑고 났더니 4명 중에 3명은 뭐라 그래요? 쓸모가 없더라. 쓸모가 없더라. 그쵸?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 어떤 거예요?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사람, 책임감이 있는 사람, 남들과 더불어서 같이 직장 생활을 잘해가지고 기업 문화를 갖다 바꾸는 이런 애들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뭐예요? 자기밖에 몰라. 그죠? 온실 안에 키웠으니까, 또 부모님이 다 해줬으니까, 얘네들은 1년, 2년 못 견디고 조금 수 틀리면 때려치고 나와요. 엄마가 알아서 해주겠지. 엄친아. 그죠? 얘네들이 사회 적응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만든 거야. 그쵸? 여기에서는 미국에서는요, 고등학교 3학년 되면은 유태인들은 크게 성년식을 합니다. 고등학교만 나오면 얘네들은 집을 다 나가요. 부모님이 야 이만큼 키워줬으니까 네가 앞으로 네 삶은 알아서 해. 여러분 아세요? 서독 같은 나라 거기에서는 독일은 대학교까지가 의무교육이에요. 나라가 잘 살아서 대학교 들어가는데 학비 하나도 안 들어요. 근데 거기는 대학교 진학률이 몇 %인지 아세요? 예? 38까지 나가십니까? 30%. 10명 중에 3명만 대학을 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애들이 크면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잘하는 게 뭔지, 그죠? 나는 기계 만지는 게 좋아. 그렇지만 공부는 별로야. 그렇죠? 재미없어. 그럼 어떻게 돼? 테크니션으로 취직하는 거예요. 자동차 만드는 그런 회사에 기술을 배워서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공부하고 싶으면은, 야간 대학 갈 수도 있고, 사이버 대학 갈 수도 있고, 그러면서 공부할 수 있잖아. 왜냐하면 그런 자기 행복을 위해서 가는 거지, 무조건 부모님이 공부해라, 대학 가야 된다, 이러질 않으니까 그 나라에서 10명 중에 3명이 대학을 갑니다. 미국에서 나온 통계가 한 10명에 4명이 간다고 그래요. 우리는 전부 대학 가야 되잖아. 근데 대학 가가지고 학비만 주고 오르는 학교 많죠? 저는 그런 지방에 가서 그런 학교 가고 나면 진짜 길을 엄청나 뺏기고 옵니다.
대학생들이 삶에 열정이 없어요. 배움에 열정이 없어요. 인생은 다 산 것 같아요. 사람이 자부심이 없어요. 그죠? 자신감이 없어요. 그러면서 대학은 왜 되냐? 그죠? 그 비싼 돈을 내면서 왜 되느냐고요. 그런 자녀 만들지 말라 그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 잘하는 게 뭔지, 그죠? 그걸 찾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다 재능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 가진 숨겨진 재능을 해야 돼. 왜 전부 공무원이 돼야 됩니까? 왜 전부 대기업에 가야 돼요? 공무원 되면 행복해요? 얼마 받는지 아세요? 공무원 되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시집장가를 가? 그쵸? 자기가 열정을 느낄 수 있는, 그쵸? 열정을 느낄 수 있는, 나는 불쌍한 사람 보면 돕고 싶어.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나. 그런 걸 찾게끔, 열정을 느낄 수 있는 걸 찾게. 어떤 애들은 공부 너무 좋아해요. 그쵸? 그럼 그런 애들은 공부로서 클 수 있는 게 있잖아. 그걸 찾게 해주는 게 저는 부모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물이 어디로 갔어요? 그래서 여기 물이 있었는데, 거기, 아까 거기 있던. 감사합니다. 제 얘기 공감하세요? 네. 정말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와 여러분들 학원으로 다양한 국영수가 아니라 예체능에 여러분들 학원이나 뭐를 통해서 노출시키는 거 정말 좋습니다. 저는 지금 음악을 좀 악기를 하나 다뤘으면 해가지고 뭐 기타도 해보고 색스폰을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뒤늦게 하려니까 안 돼. 제가 얼마나 후회되는지. 어려서 우리가 그런 환경에 주어졌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어려서 정말로 할 수 있는 걸 노출시키면 참 좋겠다 하는, 그게 전 진정한 교육. 거기다가 자립심을 켜주면은 자기가 헤쳐나가는 거예요. 그죠? 험한 세상에 나가서 자기가 살아남겠다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애들을 광야로 내던져야 돼요. 부모님이 감싸 입을 수 있으면 애들이 결코 동심, 자립심이 안 생깁니다. 바깥으로 내던질 수, 야, 이만큼 켜줬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 가운데서 살아남는 애들이 진짜 살아남는 거예요. 용기가 안 나시죠? 알아서 해. 이만큼 켜줬으니까 알아서 해. 이러셔야 돼. Anyway, 그래서 이게 이런 교육이다. 이게 뭔가 왜 이게 나올까? 네, 이게 뭐, 이 주이시들 아시죠? 이게 다 주이시 얼굴이에요. 그죠? 아시는지 모르겠어. 스티븐 스필버그, 아인슈타인, 뭐, 헨리 키신저. 이 유태인들 보면은 전 세계 0.2%가 유태인인다가 노벨 상제 20%가 유태인이고, 명문대가 30% 유태인. 엄청나죠? 그럼 이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 네. 이 탈무드라는 거 아세요? 네. 탈무드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담고 싶은 삶의 지혜를 모은 게 탈무드. 그래서 얘네들은 교육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토론. 애들이 집에 갔다 오면 야, 나 오늘 뭐 배웠어가 아니라 오늘 너 몇 개 질문해. 무슨 질문하고 왔어? 질문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을 만드는 게 유태인 교육이라고 해요. 아까도 질문 잘하는 사람, 호기심을 많이 키울 수 있는 사람, 이런 교육을 갖다 하는 교육이다. 자녀 교육은 부모의 몫이고 몸보다 머리를 써서 살도록 가르치고 생각을 이대해서 계속 질문하고 그리고 꿀같이 단 교육, 그걸 시키게끔 만드는 이런 것이 교육이다. 뭐 아시잖아요. 기적의 영재 적성에 맞지 않고 어떻게 수능에 의해서 전공이 결정됩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야 되는데 수능에 의해서 전공이 결정돼가지고 얼마나 대학교 생활이 낭비예요. 사회 나가가면 쓸모있는 사람이 절대 안 되거든. 이게 교육 현실, 그죠? 오직 돈과 성공. 돈과 성공이 행복 줍니까? 그건 아니에요. 이래가지고는 결국 돈과 성공도 못 주지만 그것도 행복 아니에요. 이것이 현실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한국의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정말 교육인데, 그죠? 사회에 필요한 건 뭐예요? 문제 해결 능력 있는 사람,
창의력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성실하고 인성품성, 책임감 있는 사람. 이런 교육이 돼야 되는데 요새는 뭐 인성품성 뭐 이런 것이 거의 전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육을 가르칠 시간이 없어. 부모님들이 같이 시간을 안 보내잖아. 요만해서부터 학원 보내잖아. 그렇죠? 학교에다 맡겨놓고 학교에다 오고 야자 자습해가지고 밤늦게 들어오면은 그게 전부야. 여러분 한국에 정말 제가 다른 거는 가족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우리나라? 가족은 있는데 가정이 없어요. 우리 다 해가지고 부부가 애 낳고 같이 잘 살고 잘 나왔잖아요. 거기에는 밥 문화가 없죠. 회식 문화가 없죠. 일 끝나면 부부가 열심히 일하다가 애들 학교에서 6시면 픽업해가지고 집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사장하고 회의하다가도 시간 딱 보면 가야 되네 빨리 가.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 결혼하면 남편 얼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조금 하면은 또 조기 유학해가지고 남편을 기러기 아빠로 만들잖아요. 몇 년만 떨어져 있어봐요. 그거 그 앉아서 정조 지키고 살 수 있는 남자 하나도 없어. 자기 자식 하나를 위해 가지고. 그렇죠? 그렇다고 조기 유학했다고 얘가 제대로 큽니까? 아니거든. 부모가 값싸준 애들 와가지고 제대로 주류사에 나가고 제역할 수 있는 애 거의 없어요. 그렇잖아요. 또 웬만하면 다 애들 유학 보내지. 돈 있는 사람 웬만큼 다 유학 보내요. 빚내서까지. 우리는 같이 살면서 같이 애들하고 뒹굴면서 같이 애들하고 대화하면서 그렇죠. 부모님들이 그 삶을 보여주는 것이 그렇죠. 그 안에서 많이 대화 나누고 그렇죠. 이런 걸 가리키는 것이 가정인데 우리는 가정이 없어. 우리나라는. 그게 우리나라예요. 가정이 없어요. 전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와가지고 예술의 전당에 어떤 음악 갔더니 다 미국 가면은 외국 가면 부부 동반인데 부부 동반이 아니라 90%는 여자들만 왔어. 여자들만. 나머지 10%는 애인들하고 왔어. 부부가 온 집이 없더라고요. 네, 정말 그러지 마세요. 애들 껴안고 같이 인성하면서 공부 정말 중요하지 않다고 난 봐. 본인이 공부하고 싶은 깨달음을 통해서 하기 시작하면 옆에서 지지경례만 해주시면 돼. 공부 뭐 제발 하지 마시려는 거야. 학원 오늘 이후로 예체능 좋아요. 예체능. 그쵸. 왜 애들 그 필요 없는 교육을 갖다 선행 교육을 시킵니까? 얼마 전에 신문 보셨어요? 위에서 SK나 KT 같은 데서도 앞으로는 학력 안 보겠다. 보셨어요? 사회가 변합니다. 그리고 학력 뽑았더니 얘네들이 정말 나와서 쓸모가 없으니까 얘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쵸? 그걸 보고 뽑겠다고요. 그죠? 낭비하지 마세요. 애 잡지 마세요. 제발. 예? 아니 난 여기서 학교 가보면요 진짜 난 애들 저희는 제가 강의도 하지만 우리는 그 청소년 그 리더십 센터를 하잖아요. 우리 젊은 강사들이 가가지고 애들 30명과 3일을 같이 보내요. 요번에 이제 세종시 오고 해가지고 거기서 한 2,000명의 애들을 갖다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데 그건 뭐냐면 30명 단위로 나눠가지고 30명에게 우리 젊은 강사 코치들이 3명이 나가서 3일 동안 같이 지내는 숙박은 아니고 우리 선생들이 이제 모텔에서 자고지만 하루에 9시부터 6시까지 교육을 시키는데 와 거기 중학생이 선생님한테 종이 던지고 그죠? 그리고 책상 거길 갖다 막 뛰어다니고 욕하고 야 어떻게 그런데 그러면 거기 어떻게 돼요? 그런 애들이 몇 명만 있으면 그 위에 저 위에 있는 애들은 어떻게 얌전한 애들은 그저 그 눈치에서 주눅 들어가지고 왕따 안 당하려고 난 제가 부모님이라면 참 그런 학교 못 보낼 것 같아.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공교육이 완전히 망가진 데가 우리나라예요.
왜냐하면 사교육 가서 선행했으니까 애들이 와가지고 잠 몇 시간 못 자고 왔으니까 미리 배고 와서 할 게 없는 거야. 스트레스 푸는 게 어디예요? 그게 학교거든. 참 정말 안타까워요. 그 해법은 뭐예요? 제발 학원 보내지 마시고 같이 감싸주고 애들 대화 나누고 고민을 터주고. 예. 그래서 하여튼 이런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 전화 받으세요. 급한 일일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뭐 제 강의 좀 도움 되세요? 네. 너무 이렇게 숙연해져가지고 박수 좀 쳐달래도 쳐주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애들에게 그럽니다. 우리 행복하려고 태어났죠. 그렇죠? 공부? 이건 네가 왜 공부를 해야 돼? 깨닫고 공부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해. 그렇죠? 우리나라에 2만 가지 직종이 있는데 왜 전부 공무원이 되려고 그러냐. 그죠? 네가 좋아하는 거 찾아서 좀 하자.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우리가 삶에는 원칙이 있다. 그죠? 원칙이 있다. 그 원칙은 안 변해. 그 원칙.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맞아. 이 원칙은만 하면은 전 반드시 성공한다. 하는 원칙을 가져왔어요. 이미 많은 얘기를 했으니까 결론만 짚고 끝내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호기심 많은, 그죠? 호기심 많고서 많은 것을 탐구할 수 있는 애들을 만들어주세요. 네? 어려서부터 애들에게 책을 손에 잡혀서 책이 재밌다는 걸 알려. 만화책도 좋아. 그렇죠? 동화책도 좋아요. 위인전도 좋아요. 애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다큐멘터리들 얼마나 많아 요새. 정말 EBS, KBS 다큐멘터리 좋은 거 너무 많아. 신문. 애들 큰 세상을 봐야 될까. 자기가 사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지만 그 사회에서 내가 나는 이런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어떤 일원으로 살 것인가. 그 빅픽처를 줘야 되는데 참 그게 참 중요하다고 해요. 빅픽처. 호기심 갖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죠? 그래서 호기심이 정말 우리는 배움의 열정이기 때문에 호기심만 있으면 재밌어요. 아까 제 딸은 게임 안 합니다. 자기가 탐구하는 게 많으니까. 그리고 창이라는 건 어디서 시작돼요? 호기심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경쟁에서 조금 난 제품이 있네? 했을 때 조금 난 제품 그게 창이에요. 딴 거 있나? 그렇지. 고민 속에서 나온다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표에게 동기유발은 어떤 거예요? 이 큰 앞으로 펼쳐질 그들이 살아야 할 세상이 어떤 삶 세상인지를 갖다 알게 해주고 그 안에서 행복하려면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네. 여러분 여기 대부분이 어머님이시니까 남편분들 행복하세요? 남편분들 행복하세요? 왜 그러세요? 여기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정말 사회인들 보기 힘들어.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매일 네트워킹 한다고 밤늦게까지 술 마시고 그저 접대하고 가족을 등한시하고 그죠? 진짜 우리 행복이 보여주세요. 너 아빠같이 살 거야? 행복이 진정한 행복. 진짜 앞으로 100살까지 산 건데 그 삶을 갖다가 우리가 그냥 주어진 데는 안 되는 거. 절대 행복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쟁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거 절대 아니야. 아까도 부자들 행복하기가 더 힘들다는 거. 그렇죠? 아까도 미국에서 이민사회에서 2세들 전부 주류사회 못 나가고 코리아타운에서 끼리끼리 만나요. 부모님이 고생하니까 세탁소 하니까 전부 스탠퍼드 나와서 주류사회 나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알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미얀마나 이런 데도 좀 가서 체험도 하게 좀 하고 국토 횡단도 좀 고생도 시키고 해병대도 좀 보내고 하여튼 어떻게든지 삶이 뭔지를 좀 알려주셨으면 공부는 하나의 수단이지
그렇죠. 전부가 아니라는 거. 예전에 저희가 클 때는 많은 기회가 주어졌어요. 지방에 개청에서 용이 났어요. 공부 잘해가지고 행시 봐가지고 지금해서 우리 사회 지도층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모든 국민에게 지금 본이 되는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잖아. 그게 왜 안 돼 있어요, 이 사람들? 인성, 품성, 의식 수준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은. 그래서 정말 남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존경한 조그만 일이라도 그런 자녀를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행복한 자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자존감입니다. 여러분 공무원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힘든 행시를 뚫고 들어갔어요. 임용고시를 뚫고서 선생이 됐어요. 이 선생님들 행복하세요? 초등학교는 그래도 나세요. 중학교만 가면은 이건 제가 보기에는 진짜 이거는 너무 힘든 데가. 애들에게 이만큼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래도 사명감을 잃으시면 안 돼요. 사명감을 잃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정말 그 학교가 출근하는 게 죽기보다 싫어지면은, 그렇죠. 그 안에 사명감을 잃지 말으시라고 저는 늘 말씀드려요. 그래서 정말 우리 돈보다 자존감을 세울 수 있는 곳. 그게 뭐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 그걸 통해서만이 할 수 있다. 좋은 직장이 어떤 직장일까요, 여러분?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좋은 직장이에요. 그 안에서 또 성장할 수 있는 곳이, 아까 좋아하는 일을 한다면 누구예요? 빨리 답을 드셨어요? 그러면 권리를 요구를 하셔야지. 참.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직장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좋아하는 일 할 수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돈 벌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인정. 그 다음에 성장할 수 있는 곳이에요. 아까도 제가 그랬잖아요. 배울 수 있으면은 어느 곳에 가도, 암만 힘든 곳에 가더라도 처음에 거기서 늘 배움이 있는 곳, 성장할 수 있는 곳. 자기 성장을 통해서 회사까지 성장하면 더 좋잖아. 저는 젊은 누구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삶이 성장이 멈추면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죠? 뭔가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고 뭔가 삶에서 변화가 있어야 돼. 매일 똑같은, 매일 그 맛있는 거 3끼 먹어보세요. 맛없어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정말 좋아할 수 있는 일, 성장할 수 있는 일, 인정받을 수 있으면 어떻게 돼? 그러면 돈이 쫓아올 거야? 안 쫓아올 거예요? 쫓아옵니다. 그게 좋은 직장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자녀분들한테 무조건 안정된 직장, 무조건 남들이 가야 되는 그런 데가 몰아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 게 저는 부모님들이 교육시, 공부 못해도 돼. 이런 부모가 됐으면 좋겠어. 공부 다 아니야. 네가 하고 싶은 것 좀 해. 모든 게 다 때가 있어. 언제 너도 어떤 깨달음이 더 중요한 거야. 이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참 좋겠다. 기업인으로서 스티븐 김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 오늘은 제가 김윤용 이사장님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어요. 좀 어색하지는 않으셨어요? 약간 어색합니다. 워낙 오랫동안 스티븐 김이라고 불려졌었으니까. 네. 그 스티브 김윤용 이사장님은 그야말로 이 아메리칸 드림의 그 상징인, 그리고 이제 아시아의 빌 게이츠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셨어요. 그래서 사실 미국 사회에서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특히 주류 사회에 진출하기는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좀 그 비결을 좀 여쭤보자면 어떻게 좀 말씀을 주실 수 있을까요? 비결이요? 글쎄, 제가 좀 호감도가 아닐까요? 이 몹쓸 자신감. 저는 참 이럴 때 청소년 때 아무 자신감도 없었고 주눅 들었었어요. 너무 못 사는 환경에서. 그렇죠.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또 남들만큼 살기 위해서 공부도 해봤고 막 부닥치면서
끊임없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변신을 한 거야. 시행착오 많았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 시행착오가 우리 삶에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쵸? 그 쓰러져야 돼. 가다가 좀 떨어지면 그걸 또 뒷걸으면서 계속 크는 거지. 이렇게 그냥 아무 수탄하게 하다 보면 나중에 망가지면 크게 망가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붙더라고요. 근데 이게 저는 참 나쁜 게 몹쓸 자신감. 이 몹쓸 자신감.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애들은 정말 큰 성공은 작은 성공, 조그만 거 뭔가 성취할 수 있는 거를 애들에게 독려해가지고 뭔가 조그만 목표를 찾아서 한번 해가끔 해주세요. 책을 안 읽으면 한 달에 우리 책 한 권만 읽을까? 내가 1,000원 주지, 10,000원 줄게. 뭔가 상금을 걸으셔도 좋아. 모티베이션을 시켜서 책이 얼마나 좋은지 책 한 권을 한번 읽겠는데 정말 재밌는 책을 손에 읽혀주세요. 잡혀주면은. 아니면 같이 책을 보세요. 그리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책을 본 거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면 그랬을 때, 야, 오늘 내가 맛있는 거 쏠게. 해가지고, 그 성취한 거, 조그만 성취를 갖다가 그냥 같이 축복해 주시고, 그럼 애들이 신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큰 데부터 이런 조그만 성취감을 갖다가 이루게끔, 거기서 기쁨을 이루게끔 하세요. 처음부터 너는 서울대학교 가야 돼. 그건 죽이는 애예요. 죽이는 거. 그렇죠. 그래서 공부 잘하는 거 하나, 공부 못해도 돼. 책 좀 많이 읽자. 그렇죠. 네. 인성, 품성, 세상을 많이 알아가는 것이 훨씬 공부보다 중요한 거야. 공부 안 해도 돼. 딱 그러세요. 그 대신에 우리 책 좀 보자. 이런 것이 저는 여러분들 애들에게 자신감도 불어넣어주고, 그냥 학교에서 엄마 저 학교에 상 타왔어요. 그럼 뭐 요새 부모님들 어떻게 1등은 누구니? 그게 얼마나 애들에게 좌절을 줍니까? 그렇죠. 아, 진짜 못 말리시는 분들이야.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저 호감도, 그렇죠. 우리가 사람을 첫 봤을 때 첫인상 있잖아요. 주는 모습 보면은, 아, 이 사람이 이 친구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 삶의 열정, 진지함, 성실함, 이런 것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죠? 그런 애들로 만들면 얼마나 좋아요. 아까도 당당하고, 보는 순간, 그냥 호감이 확 차있는 애. 공부 좀 때가 안 돼서 같이 안 한 거예요. 그쵸? 열심히 고민하고 노력해요. 그쵸? 예. 어려서부터 꿈 찾는 거 쉽지 않아요. 예. 너 꿈 가져라 하지 마세요. 그 과정에 같이 있어 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애들을 만드는 것이, 그쵸? 인사 좀 잘하게 하세요. 예. 길같이 지나가면서 모르는 사람은 안녕하세요 하는 인사 보러 엘리베이터 타더라도 이렇게 하지 말고. 인사 잘하는 애들, 그것도 습관화돼야 되는 거야. 그쵸? 그래서 저는 성실하고, 그죠? 성실하고, 주는 호감도가 있고, 웃기만 해도 성공한다. 여러분, 정주영 회장 아시잖아요. 그죠? 그분은 웃줄지도 모르는데 성공했어. 진짜로 성실 하나 가지고, 하면 된다는 그 하나, 의지 가지고, 오늘 현대를 만든 분 아니에요. 제가 참 존경하시는 분이야. 근데 이분은 좀 웃었어. 웃을 줄 몰라. 웃는 얼굴, 그쵸. 성실한 모습. 회사에서 사람 쓰잖아요. 항상 웃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하는 사람은 정말 귀해요. 더 큰 책임도 더 주고, 돈도 더 주게 되고, 그쵸. 더 중요한 일을 맡게 되고, 이게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자연을 좀 만드셨으면 하는. 자. 끝으로 가야 합니다. 자, 우리 성공한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1%가 다르다. 노력. 열정. 저지른다. 예? 호기심. 도전. 우리가 많은 이론은 많이 알잖아. 예? 조금 전에 뭐가 나온 것 같아.
다른 건 실천이죠. 그렇죠? 뭔가를 좋은 습관을 갖게끔 만들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좋은 습관. 부모들의 물려줄 최고 유산이 뭐예요? 좋은 습관이에요. 그죠? 아까도 약속 잘 지킨다. 그죠? 제 시간에 딱 일어나고 제 시간에 딱 자고. 또 하나씩 좋은 습관이 뭐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이걸 퀴즈를 내고도 했는데, 남존여비가 아시죠? 남존여비. 남존여비가 뭐예요? 남자는 뭐? 그건 옛날 버전이고, 남존여비, 현대 버전 모르세요? 네? 잘 현대 버전을 모르시면, 남자의 존재는 여자애를 귀히 여기고 떠받들고 사는 데 있다. 그게 남존여비야. 남자를 비율을 맞추는 데 있는 게 남자의 존재예요. 레이디 퍼스트 하잖아. 선주기엔 전부 레이디 퍼스트예요. 남자가 가서 성공하려는 것도 누굴 위해서 그래? 여자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 남존여비. 그럼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면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 이건 책 주는 퀴즈예요. 네. 적자생존. 저기 손 드신 분.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 거예요.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아니요, 거기 손 드신 것 같아요. 여기 또 뛰어나오시네. 아니, 거기도 하나 좀 전해주세요. 거기 바로 앞줄에 거기 네 번째 앉으신. 여기 하나 전해주세요. 네. 여러분, 적자생존이라는 거 있잖아요. 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회사를 일할 때 우리는 항상 회사에 문제가 많이 터집니다. 그럼 계획된 미팅이 아니라 애덕 미팅이라고 해서 그 관련된 친구가 몇 오라고 그래서 필요한 사람만 해가지고 칠판에 그리면서 이제 문제 해결을 갖다가 하려고 회의를 해요. 여기 뭐가 끈끈하게 뭐가 묻어가지고 계속 테이프 묻었고. 그래요. 그런데 회의를 하는데 그 중요한 회의를 하는데 맨손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안한 거야. 근데 애들이 탁 하면은 뜯어지지 않는 메모첩 있잖아요. 이런. 그걸 딱 가져들어와서 회의 내역을, 아니, 괜찮아요. 지금 괜찮아요. 회의 내역을 하나씩 꺼내주세요. 그래서 회의 내역을 계속 적어. 그죠? 안심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가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야. 회의가 끝난 다음에 이메일로, 메일로 말이죠. 사장님, 오늘 회의한 내용이 이거 맞죠? 정리해서 보내줘. 감동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할 일이 이게 맞습니까? 맞아. 그렇지만 제가 지금 하는 일이 이거 말고 이게 어느 게 우선순위입니까? 소통하면서 메모하면서. 우선 메모하는 사람들은 신뢰가 갑니다. 여러분 자녀분 중에 일기를 매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기 쓰는 사람 중에서 성공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늘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사람. 뭔가 확 떠오르면 맞아. 자기가 적고 즉시 행동에 모든 일을 다시 들춰보면서 자기 걸 만드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 얼마나 좋은 습관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당장 큰 메모첩 하나 사가지고 여러분 자녀분에게 사랑하는 우리 아들 누구 내 마지막 유언이다. 이것만은 좀 해달라. 한번 해보세요. 진짜 적는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일기 따로 적을 필요 없어요. 그죠? 반드시 성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 그죠? 약속 잘 지키고 신뢰받는. 그래서 최고의 유산은 좋은 습관이라는 거. 공감하시죠? 네. 적자생존. 오늘 메모첩 하나 사가지고 집에 들어가세요. 세계적인 공통언어. 이것도 거기 있구나. 이거는 이게 소통 능력이다, 여러분. 요새 PR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제가 미국에서 정말 저에게 큰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미국에 왜 왔나 싶을 정도로
인종차별 받는 게 아니었어요. 영어를 못해가지고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죠? 근데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어느 날 같이 일하던 친구들이, 동료들이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끼리 점심 먹으러 간 거야. 그게 뭐예요? 왕따. 왕따가 학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회에서도 왕따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니죠. 제가 이 친구들한테 야, 가서 친구 좀 하자. 다 갈 수 있는 용기가 없어. 그런 걸 안 배워본 거예요. 그죠? 학창시절에서 막 소셜라이즈 하지를 못했어요. 그죠? 숙기가 없었어요. 다가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쭈삣쭈삣 너가 다가와 죽이면 봐라. 그럼 다가가면 어떻게 우리 친구라는 건 뭐예요? 만나 재밌어야 되잖아. 계속 질문을 던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쵸? 너 어느 나라에서 왔어? 네가 좋아하는 건 음식은 뭐야? 네가 좋아하는 스포츠는 뭐야? 그래서 최근에 본 영화가 뭐야? 막 질문을 던지면은 좋아해 안 좋아해? 상대방이 좋아합니다. 그걸 들어주고 고개 끄덕여주고 그 안에서 또 질문 던져주고 그게 대화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못 배운 거야. 또 못 배운 게 뭐예요? 얘네들한테 진짜 말 잘합니다. 발표 잘해요. 자기 생각을 자기가 본 것을 정리해서 얘기를 잘하는데 우리는 그런 교육을 받아본 게 아니라 오직 주입식 교회 외고 시험 보고 이거밖에 안 한 거야. 나 어느 나라에서 왔어? 나 한국에서. 그럼 재밌어요? 없어요? 없어. 한국이 어떤 나라든지 멋지게 스토리텔링 할 수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야지 재밌는 거야. 또 보고 싶은 거야. 그렇잖아요. 탤런트 출신이야? 아니에요? 이쁘시네. 이쁘니까. 근데 저는 이게 성형민이 이쁜 게 아니라 아까부터 굉장히 감성적으로 다가왔어요. 열심히 하면서 고개 끄덕이면서 막 하면서 예. 그래서 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런 능력이 미국에서는 제가 나이가 40 됐어요. 거기서 사업을 해가지고 처음에 투자한 주주들을 위해서 주주총회를 여는데 내가 CEO니까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죠? 준비를 하고 저 딱 앞에서 내가 그 회의를 그 주주총회에서 말을 해야 되는데 하얗게 아무것도 안 보여. 내가 그날 얼마나 무대 공포증 있잖아요. 얼마나 내가 수모를 당했는지. 누가 뭘 하진 않아도 내가 그렇게 창피해 죽음에 들을 것이 그런 내 모습. 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가 그러잖아 당당하게 키워야 돼요. 여러분 어학연수 보내면 뭐해? 유학 보내면 뭐해? 가서 쭈삣쭈삣하고 친구 못 만들면 결국 까만 애들끼리만 어울리거든. 그럼 한국말 하다 보면 문화를 배워요? 언어를 배워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당한 애들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남들한테 다 갈 줄 아는 배워야 돼요. 질문 많이 던지는 애들을 배워야 돼요. 스토리텔링 할 줄 알아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그죠? 이런 애들은 당당합니다. 그렇죠? 이런 교육을 시키는 것이 여러분 몫이야. 집에서 얘기하게 하고 어떤 과제물을 주고서 야 이거 너 한번 스토리 한번 해가지고 프레젠테이션 좀 한번 해봐. 이런 걸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니면서 야, 이런 교육이 정말 저는 이거 못해서 왕따 당했고 그렇죠. 내가 나이 40에 그 삶에서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그래서 제가 교육 사업을 한 거예요. 근데 참 삶이 보면 말이에요. 저는 지금 제 삶을 보면 완전히 기적이야.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국어였잖아요. 그죠? 말 잘 못했어요. 언어를 했어요. 나이 40에 무대 공부증 있어가지고 그렇게 제가 하던 제가 요새는요. 그 제가 두드림쇼에서 이제 그 요새 귀목만 요새 사고 쳐가지고 나한테 그래. 아니 어떻게 우리보다도 말을 잘합니까? 공감하세요? 공감하시는 분 박수 쳐. 정말 사람이 이 숨은 잠재력 있잖아요. 숨은 잠재력을 히든 포텐셜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사람이 진짜 우리는 상상도 못해. 여러분 자녀들 중에 정말 자기의 그 자제분들 숨은 포텐셜이 뭔지를 그게 깨우치는 게 교육인데 요새 어떻게 무조건 학원으로 침 올리고 무조건 경쟁에 침 올릴까? 그걸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어 없어?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행복하지가 않은 거야. 그렇죠? 전 세상을 보면 야 우리는 정말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구나. 네. 얘기가 좀 적었지만 그래서 저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제가 돈 벌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 시간과 돈이 귀하가 쓰는 게 뭔가 해가지고 하다가 물론 장학사업도 10년 이상 하고 지금도 한 700명의 장학생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얘네들에게 정말 삶을 변화시킬 게 못 내서 이걸 한 거죠. 전 참 무모한 도전. 옛날에 저는 공돌이였어요. 그치 교육적으로 사업을 뛰어든 거야. 4년 전에. 근데 저는 어떤 교육 뭐든지 제가 돼도 결과를 내야 돼. 결과를. 그래서 고민 끝에 어떤 여성을 만나가지고 아이디어를 걷어서 교육 사업을 뛰어들고 해서 새로 콘텐츠를 만드는 이건 뭐냐면요. 교장 선생님이 그래요. 뭐 요새 다 그렇죠. 어느 학교나 우리 애들 무기력합니다. 이 세상을 다 산 것 같아요. 꿈이 없어요. 그죠? 네. 그리고 그 학교 오면은 애들 중에 몇 명 때문에 5명, 10명 때문에 학교 수업이 진행이 안 됩니다. 학교 폭력에 대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대안은 없어요. 네. 다 뭐 해봐야 눈 가리고 아웅식이고 대안이 없어요. 왕따 자살 대안이 없습니다. 결국은 얘네들에게 본인이 깨닫게 해주는 거야. 그죠?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죠? 주도적인 삶, 왜 인생의 세상에 태어났고, 왜 행복이 뭐고, 그죠? 그리고 자기 소통을 갖다 털어놓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이런 30명을 그럼 30명 단위로 모으세요. 그럼 저희가 학교로 이렇게 젊고 이쁜 강사들이 학교로 찾아갑니다. 3명씩 30명을 위해서 지방으로. 그러면 이거는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애들이 와요. 처음에는 이것도 무슨 재미없는 리더십 교육이야? 해서 이런 애들이 부모에 떠밀려오는 애들도 있어요. 그죠? 근데 오면서 정말 이런 애들이 열정을 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은 애들이 갇혀있는 3일간 여행을 떠난다고 그래. 그래서 자발적으로 30년에서 일부러 시키는 거야. 자발적으로 자기가 뇌 그림을 그려서 자기 소개를 합니다. 한 명 한 명 끝까지 잘 때까지 기다리죠. 그럼 처음에 나와서 얘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해봤으니까 덜덜덜 떨리고 우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데 누구나 말을 더 잘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거든. 그걸 극복하게끔 도와주면 그 다음에 조금 더 용기가 생겨서 또 나와요. 자신의 성취 경험 있잖아요. 자기가 정말 가장 큰 성취 경험을 또 나와서 얘기하게 해줘요.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느끼잖아요. 뭐 때문에 그죠? 그런 애들이 긍정 때문에를 덕분에로 해가지고 표현하게 그것도 그냥 적고 끝나면 나와서 공유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이 셀프 토크라고 있어요. 자기 의자를 갖다 빈 의자를 놓고 자기가 앉아서 자기하고 대화하는 시간. 그럼 그 안에서 자기의 그 숨겼던 고통이 내 부모님이 언제 어떻게 이혼을 해가지고 그죠?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고 살고 아니면 지금 친구들 상에서 어떻게 왕따가 당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 이게 다 거기 나오는데 울면서 통곡하면서 그걸 끄집어내는 그 작업을 하는 게 우리 강사들의 몫이야. 코치들이. 그럼 얘네들 그걸 토론하고 울 때 동료들이 우리 학교에 왜 학교 폭력과 왕따가 있는지 몰라요. 얘네들이 와서 서로를 알지 못해. 그러니까 얘네들 어떻게 겉으로서 힘겨루게 하는 거예요. 패거리 하고 힘겨루게 하고 그죠. 근데 얘가 막 울고 저는 제가 저런 아픔이 있었는데 내가 왜 가가지고 이랬나. 그럼 그 힘 있는 애가 가가지고 나중에 사과를 나 정말 미안하다. 같이 안아주고 그죠. 정말 미안하다. 네.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비전도 자기가 비전을 해서 비전 시트를 줘가지고 다 나누고
그 3일 과정을 통해서 얘네들이 어떻게 변하느냐. 여기 이게 가져왔네. 이렇게 뇌 그림도. 하나서 발표하고, 성취 경험도 높이고, 대화도 하고, 경청 설득하면서, 비전하면서 3일 만에 이런 얼굴로 바뀝니다. 다 죽어가다가 숨이 막혀서, 그렇죠? 숨쉴 공기가 오염돼가 숨 쉬다가 얘네들이 산소라는 것을, 그 신선한 산소를 갖다가 들이킬 수 있는 그런 길을 가는 거예요. 이 표정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저희는 그래서 그걸 3일 끝나면 3일 만에 수료식을 합니다. 수료식은 2시간, 3시간. 야, 이거 했다고 주는 게 한 명 한 명 나와서 자기 감동을 몇 분씩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요. 돌아가면서. 거기에 그게 울음바다가 되고 정말 감동이에요. 관심 있으면 우리 꿈희망미래 들어가시면은 애들이, 아니 학교 선생님들 애들이 이걸 통해서 어떻게 변했는가에 대해서 절절히 수백 개의 글들이 있어요. 수백 개 글들이. 저는 이런 교육만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애들에게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동기유발시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3일 만인데 3일간만 시간을 내면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삶의 일이다 해가 시작했는데 완전 대박이에요. 처음에 제가 시작하고 나가지고 컨텐츠 나와가지고 서울여자대학 갔더니 이건 애들이 막 울고 하면서 총장님이 우리 애들한테 이거 좀 시켜주세요. 근데 총장님이 감동이 없어. 얼마나 내가 실망을 했든지. 그래서 첫 해는 2009년씩 2010년대 800명 했어요. 누가 알리라 합니까? 제가 알리라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2010년도에 5,000명, 2011년에 10,000명 했어요. 금년에 20,000명. 매년 배성장이야. 요새는 그 교육청, 세종시 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이 이 교육을 해서 우리가 지금 2,000명 애모임에서 오기도 하고, 횡성교육청, 어떤 때는 시 지자체에서 오기도 하고, 학교 내에서 교장 선생님이 이거 정말 중요하다 해가지고 학교 예산도 어떤 때는 애들이 아니 뭐 수학여행간에도 한 30만 원씩 내는데, 그렇죠? 우리 유교육은 제가 한 1년에 10억을 써요. 작년에 10,000명 했으면은 4,000명은 제가 무료로 해줬어요. 생활보호 대상자들 있잖아요. 뭐 이런 시골에 가면은 정말 낙후된데 결성 과정이 반이 있는데 얘네들 희망이 없잖아요. 제 교육 강의 가지고 안 돼. 야, 이 교육 좀 해봐. 그래서 무료로 해줘요. 이런 것만이 애들에게 아까도 깨달음을 했잖아요. 동기유발. 그죠? 왜 살아야 되는 목적,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지금 전국적으로 펼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청주시에서도 뭐 시에서 주관해도 좋고, 교육청에서 해도 좋고, 아니면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좀 해도 좋고, 그렇죠? 참 이런 교육만이 애들을 살리는 건데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걸 펼치고 있어요. Anyway, 끝으로 갑니다. 부모님이 애들에게 가장 감사하는 게 3가지 뭔지 아세요? 제가 이거 필요하시면 자료 다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여기. 제가 좀 바뀌었는데,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해주는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부모님 뜻대로 절대 선택해서 이래라 저래라 마시고 본인 평생 원망돼요. 그죠? 네. 그래서 하고 싶은 걸 하게 해주고, 칭찬 많이 해주고, 그죠? 조그만 거에도 잘한다, 잘한다. 너 할 수 있다. 그리고 내 편에 서서. 저는 애들 키우고 나니까 옛날에 애들 야단치고 잔소리한 게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정말 후회돼. 예. 잔소리해가지고 잘 되는 일이 별거 없더라고요. 애들과의 관계만 멀어지지. 그렇죠? 애들에겐 누구나 항상 어려움이 부닥칠더라도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곳. 그게 누구예요? 부모님 아니야. 그죠? 그래서 참 이런 것이 해주는 부모님. 오늘 너무 많은 걸 해서 여러분 많이 혼돈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는 이미 성공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성공의 DNA가 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찾게 도와주는 거예요.
찾아주는 게 절대 아니야. 찾게 도와끔 해주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들이 그것을 찾아내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하는 얘기. 그냥 뭐 한 2시간 거리에 막 쫓겨가면서 이 얘기 저 얘기 섞어가면서 막 혼돈되셨죠? 혼돈되셨죠?